여러분, 우리가 컴퓨터에서 프로그램 아이콘을 더블 클릭하는 그 찰나의 순간에 과연 그 안에서는 어떤 마법 같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오늘 바로 그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그 복잡하고 진짜 경이로운 과정 속으로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운영체제 속을 여행하면서 살펴볼 5가지 핵심 개념이 바로 이겁니다. 격리, 메모리, 스레드, 그리고 시스템의 핵심부와 문제가 생겼을 때의 상황까지. 준비되셨나요? 좋습니다. 그럼 한번 시작해보죠. 자, 그럼 첫 번째 여정부터 시작해볼까요? 도대체 컴퓨터는 어떻게 우리가 막 띄워놓은 여러 앱들이 서로 엉키거나 충돌하지 않게 만드는 걸까요? 이게 정말 근본적인 문제죠. 운영체제가 멀티태스킹을 하려면 이걸 꼭 해결해야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웹브라우저가 갑자기 먹통이 됐다고 해서 우리가 열심히 작업하던 문서까지 날아가 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 해답이 바로 프로세스입니다. 뭐랄까, 각 앱을 감싸는 투명한 디지털 보호막, 그렇게 생각하시면 딱 맞아요. 만약 어떤 프로그램이 버그 때문에 흔히 말하는 잘못된 포인터 문제로 엉뚱한 메모리 공간에 막 낙서를 하려고 해도 이 보호막 덕분에 자기 자신만 망가뜨릴 뿐 다른 프로세스에는 전혀 손댈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격리라는 개념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이게 바로 현대 운영체제가 안정적으로 돌아갈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원리라고 할 수 있죠. 덕분에 우리가 안심하고 여러 프로그램을 동시에 쓸 수 있는 거고요. 자, 그럼 다음 단계로 넘어가 볼까요? 어떻게 모든 프로그램이 자기가 마치 거대한 메모리를 통째로 빌린 것처럼 행동하게 만드는지 운영체제가 부리는 아주 영리한 마술, 그 비밀을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아니 여러분, 컴퓨터 램이 예를 들어 16기가라고 쳐봐요. 근데 어떻게 프로그램들은 저마다 수테라바이트짜리 메모리를 혼자 다 쓰는 것처럼 굴 수 있을까요? 이게 말이 되는 걸까요? 바로 여기에 가상 메모리라는 기가 막힌 아이디어가 등장합니다. 핵심은 이거예요. 프로그램이 야, 나 메모리 좀 줘 하고 말록 같은 함수로 요청하잖아요. 그때 받는 주소가 진짜 하드웨어의 물리적인 주소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가상의 주소, 약속된 주소일 뿐이죠. 그러니까 가상이라는 말에는 크게 2가지 의미가 숨어 있는 건데요. 첫째, 프로그램이 보는 가상 주소랑 실제 램의 물리 주소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 둘째, 지금 당장 안 쓰는 메모리 데이터는 하드디스크나 SSD에 있는 페이지 파일이라는 특별한 공간으로 잠시 옮겨둘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프로그램이 그 데이터가 다시 필요해지면 CPU가 데이터가 여기 없는데? 하고 신호를 보내요. 이걸 페이지 폴트라고 부릅니다. 그럼 운영체제가 재빨리 디스크에서 데이터를 다시 램으로 가져오는 거죠. 이 표를 보시면 32비트랑 64비트가 얼마나 다른지 확 와닿으실 거예요. 64비트 프로세서는 무려 128TB라는 사실상 거의 무한에 가까운 자기만의 주소 공간을 갖게 됩니다. 물론 이건 어디까지나 주소 공간이고 실제로 쓸 수 있는 메모리는 내 컴퓨터의 램과 페이지 파일 크기에 따라 달라지겠죠. 그래서 사용자 공간 128TB, 시스템 공간 128TB, 이걸 합치면 총 256TB가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요즘 대부분의 하드웨어가 지원하는 48비트 주소 체계의 한계이기도 합니다. 정말 상상하기 힘든 크기죠? 자, 지금까지는 프로그램이 사는 집, 즉 프로세스에 대해 알아봤잖아요. 그럼 이제 그 집안에서 실제로 일하는 일꾼들을 만나볼 시간입니다. 만약 프로세스를 하나의 집이라고 비유한다면 스레드는 그 집 안에서 실제로 팔 걷어붙이고 일하는 일꾼이라고 할 수 있어요. 코드를 한 줄 한 줄 실행시키는 진짜 엔진인 셈이죠. 한 집에 사는 일꾼들, 그러니까 같은 프로세스 안의 스레드들은 메모리 같은 자원을 서로 공유하거든요. 근데 각자 개인 사물함도 필요하단 말이죠. 예를 들어 C 언어에는 에러가 나면 그 원인을 에러노우라는 변수에 기록하는데 이게 만약 하나뿐이라면 여러 스레드가 동시에 에러를 내면 뒤죽박죽이 되겠죠. 그래서 각 스레드마다 스레드 로컬 스토리지, 즉 TLS라는 개인 수첩을 줘서 자기만의 에러노우 값을 안전하게 기록하게 하는 겁니다.
지금 제 컴퓨터만 봐도요, 스레드가 무려 4,700개가 넘게 돌아가고 있어요. 근데 CPU 사용량은 엄청 낮거든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대부분의 스레드가 지금 당장 일을 하는 게 아니라 키보드 입력이나 네트워크 응답 같은 어떤 사건이 일어나기를 그냥 대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CPU에서 바쁘게 실행되는 스레드는 정말 몇 개 안 되는 거죠. 자, 이제 스레드의 여러 특징 중에서도 정말 중요한 속성 하나를 깊게 파고 들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스레드가 가진 권한의 등급, 접근 모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용자 모드는 뭐랄까? 안전장치가 잘 된 놀이터 같은 거예요. 넘어져도 기껏해야 자기 프로세스만 멈추죠. 하지만 커널 모드는 다릅니다. 여긴 뭐든지 할 수 있는 전능한 공간이에요. 모든 메모리, 모든 하드웨어에 접근할 수 있는 막강한 권한을 갖죠. 하지만 그만큼 위험합니다. 여기서 작은 실수 하나는 바로 시스템 전체를 멈추게 하는 블루 스크린으로 직결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냥 파일 하나 여는 거 되게 간단해 보이잖아요. 근데 그 뒤에서는 이렇게나 정교하고 철저한 보안 절차가 돌아가고 있습니다. 앱이 create 파일 함수로 파일 열어줘 요청을 보내면 이 요청은 ntdll.dll이라는 운영체제 문지기에게 갑니다. 문지기는 파일 열기 작업의 고유 번호를 CPU의 EAX 레지스터라는 서랍에 넣고 특수 명령어로 커널 모드의 문을 열죠. 그럼 커널이 안전하게 작업을 처리하고 다시 사용자 모드로 돌아와서 앱에게 결과를 알려주는 겁니다. 자, 그럼 이 전능하지만 그만큼 위험한 공간, 커널 모드에서 만약 실수가 일어난다면 과연 어떤 끔찍한 일이 벌어질까요? 네, 바로 이겁니다. 사용자 모드에서 일어난 사고는 그 앱 하나로 끝나지만 커널 모드에서 일어난 사고는 시스템 전체에 재앙이 되는 거죠. 우리가 흔히 공포의 대상처럼 여기는 블루 스크린 있잖아요. 근데 사실 이건 벌을 주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커널에서 뭔가 아주 심각한 문제가 생겼을 때 더 큰 데이터 손상이나 하드웨어 고장으로 이어지기 전에 시스템이 스스로를 멈추는 일종의 긴급 제동 장치, 최후의 보호 조치인 셈이죠. 이건 이 자료의 원작자가 실제로 겪었던 일화인데요. 프로세스 익스플로러라는 고급 시스템 관리 도구로 그냥 스레드 정보 좀 보려고 했을 뿐인데 이 프로그램이 커널에 심어둔 작은 부품, 즉 프로세스 0 B12.sys라는 드라이버에서 예기치 못한 오류가 터진 거예요. 그 결과 시스템 전체가 멈춰버린 거죠. 커널이라는 공간이 얼마나 민감하고 또 강력한 곳인지 정말 생생하게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간단한 클릭 한 번에 이토록 정교한 격리, 메모리 관리, 권한 전환의 과정이 숨어 있다는 사실 정말 놀랍지 않나요? 그리고 우리가 본 것처럼 커널과 같이 낮은 수준에서 시스템을 다루는 강력한 힘에는 그에 따르는 큰 윤리적 책임이 따른다는 점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기계 내면으로 떠난 오늘의 여정이 흥미로우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저희가 이런 깊이 있는 이야기를 계속 만들어 나가는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